이런 게 솔로나라의 마법인 것 같습니다. 회계사고, 변호사고, 의사고, 저기만 들어가면 다들 이성이 마비되고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용철입니다. 오늘은 이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두 남녀, 영수와 영숙이 대체 왜 이렇게 됐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두 사람의 과실 비율도 한번 따져볼 생각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숙과 영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크죠. 두 사람은 이것 때문에 솔로나라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먼저 영수부터 보면 영수는 자기소개 때 내 아이 만나고 싶다고 눈물까지 흘렸죠. 지금까지 영수가 해온 언행들을 봤을 때 완전 대문자 T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그 간절함에서는 한 줌의 F가 발동돼서 눈물을 흘려버립니다. 이 간절함은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영수가 바라는 배우자의 이상형입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본인이랑 비슷한 학력, 재력, 가치관, 직업에 미스 코리아까지도 만나본 내 눈에 이뻐야 되고 아이를 2명까지도 낳고 싶으니까 어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라면만 먹고 살아도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죠. 사실상 나랑 같은 대치동 출신의 전문직이면서 사치도 부리지 않고 매우 아름다우면서 임신과 출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려야 되는 거죠. 신라시대 때 골품 제도로 비유하자면 전체 인구 중에 0.1%도 안 되는 진골 이상급의 여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초혼이어도 만나기 힘들 거라고 지난번에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수가 봤을 때 32기 여자 출연자 중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진 않지만 그나마 근접한 게 영숙이랑 옥순인 거죠. 근데 영수는 왜 영숙 말고 옥순한테만 계속 집착을 하냐? 바로 영수가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 때 얘기했죠. 상대가 이것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냐는 질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죠.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선 3일차 아침에 영숙이 해명을 좀 하긴 했어요. 주말에 어디 가야 되면 교회 안 가도 된다. 온라인 예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 그 정도로 독실하지 않아요 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도 영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옥순한테 계속 매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자 출연자 중에 자녀가 없고 출산을 생각하는 사람은 옥순이랑 영숙밖에 없는데 기독교만 아니면 고민할 것도 없이 영숙으로 직진했겠지만 크게 대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독교를 피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영숙을 보면 전 남편한테 엄청 매달리면서 결혼을 했다고 했었죠. 뭐 전국에 특산물을 갖다 바치고 사업을 하나 따내서 남편 사무실에 짐 싸들고 가서 같이 일하면서 연애까지 하게 됐는데 반년씩이나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남자가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프로포즈도 본인이 했고 예식장 예약 같은 것도 본인이 전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죠. 결혼해서는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아침상까지 차려놓고 남편을 마사지 해주면서 깨워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지만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그걸로 모자라서 오는 길에 술까지 사와서 집에서 더 마신 겁니다. 이런 전 남편의 모습들이 영숙한테는 트라우마로 남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영숙이 10년 동안 74kg를 뺐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제 예상인데 임신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임신하기 전에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면 아이나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체지방률을 좀 내리고 임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을 받는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영숙도 아마 그런 소견을 듣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전 남편을 왕자님처럼 모셨지만 5년의 결혼 기간 동안 임신도 못하고 남편을 맨날 술 퍼먹고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술 먹은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싫은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솔로나라에서 만나게 됐고
둘 다 아이를 원하는 목표까지 일치하니까 이제 둘이 서로 선택해서 데이트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서로 각자 절대 안 되는 포인트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거죠. 영수는 기독교가 절대 안 되고 영숙은 술 먹고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수는 머리는 옥순이지만 마음은 영숙이고 영숙은 머리는 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엔 영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속에 있는데 3일차 아침에 영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 대화에서 영숙은 나 그렇게 독실하지 않다고 영수가 가장 불안해하는 걸 해명을 해줬고 영수가 저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라고 했을 땐 지금 저를 떠보러 오신 거예요? 라고 가볍게 기싸움도 걸어봤습니다. 여기서 술 안 먹고 맨정신에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중요한 힌트까지 줬죠.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영숙은 영수랑 맨정신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나름 사람이 차분하고 진중하구나 라고 느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진중한 느낌의 대화는 아니었는데 영숙은 술만 안 마시면 진중해 보이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술 마신 사람이랑 말하면 진심이 아니야, 과장이야 이거고 맨정신이면 차분하고 진중하네 이런 좀 극과 극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했던 저 대화까지는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랜덤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영수가 영재랑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완전 남매 사이인 것처럼 신나게 술을 퍼먹고 와버렸죠. 그리고 데이트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영숙이 대화하자고 불렀는데 영수는 담배 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죠. 나중에 내가 찾아갈게 하면서 사온 커피를 공용 거실에 두고 바로 담배를 피러 갔습니다. 영숙은 담배 피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오늘 대화할 거냐고 닥달을 하죠. 근데 거기서 영수가 내일 하자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때 영숙이 진짜 자존심 많이 내려놓고 손 내민 것 같은데 영수가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많이 안 마셔서 금방 깨니까 이따가 얘기하자. 이렇게라도 말해줄 수 있었는데 담배 피느라 정신이 없던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 장면 때문에 영숙의 마음속에 영식보다 영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영식이랑 순조롭게 데이트를 했고 영식한테 뭐든지 맞춰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온 상황인데도 영수를 포기하지 않고 굳이 담배 피는 자리까지 찾아가서 어떻게든 대화 한번 해보려고 미련을 보인 게 좀 실수였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 때문에 영수 마음속에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녁 술자리에서 영수가 술 마시기 직전에 영숙이 물어보죠. 영수님, 그거 마시기 전에 대화 한번 할래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봅니다. 그러니까 영숙은 아직까지 영식이 100%는 아닌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영수한테 자꾸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솔로나라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영숙한텐 이 세상에 남자가 영식 아니면 영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출산에 진심이고 그 진심만큼 솔로나라에 몰입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영수는 그렇게까지 몰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내일 얘기하자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술 마실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약간 영숙을 잡은 물고기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경수가 영수의 잔을 뺏었고 영수와 영숙의 2차 회담이 시작됐는데 이 대화가 참 답답했습니다. 영숙은 나 술 먹고 얘기하는 거 싫다고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데이트 나가서 왜 술 마시고 왔냐? 나랑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냐? 이걸 주장하고 있고 영수는 데이트 나가서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갔다 와서는 밤에 다 같이 한잔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둘 다 서로한테 서운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영수가 영숙한테 아직 마음이 크지 않은 거죠. 영숙 입장에선 내가 분명히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영자랑 신나게 먹고 왔네? 이것 때문에 삐진 거고 영수 입장에선 아니 데이트 나가서 한잔 할 수도 있지. 아직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통제하려 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숙은 벌써 3일 차라 대화 한 번 한 번이 되게 중요하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마음이 급해지는데 영수는 벌써 반 정도 포기한 상태 같죠. 옥순 아니면 뭐 다들 그닥 그냥 여기서 인연 찾으면 땡큐고 아님 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태인 사람한테 영숙이 저렇게 잡들이를 해버렸고 아무 소득도 없이 서로 감정만 상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영수랑 영숙은 3차 회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수가 영숙한테 조건부 직진 선언을 하죠. 나 이따가 옥순이랑 얘기할 건데 1, 2순위 안에 나 없으면 영숙이 너한테 직진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듣고 송혜나님이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데 자신감이 넘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 이겁니다. 영수는 지금 옥순이나 영숙이나 누구든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 입장에서 나는 랜덤 데이트 영자랑 걸려서 아무 소득도 없었는데 너는 영식이랑 하지 않았냐. 나도 옥순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상철이 옥순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순이랑 대화 좀 해보고 판단하겠다는 건데 영숙 입장에선 이게 어이가 없죠. 그럼 옥순이랑 먼저 얘기하고 왔으면 됐잖아.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영숙이 10시 20분이고 옥순이 10시 40분으로 약속을 잡았는데 이걸 바꿔서 했으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죠. 이런 게 솔로나라의 마법인 것 같습니다. 회계사고, 변호사고, 의사고 저기만 들어가면 다들 이성이 마비되고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과실 비율을 정리하자면 영수는 겪어보지도 않은 종교적 선입견에 갇혀서 영숙을 못 믿고 있고 영숙은 전 남편 때문에 생긴 술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금 영수한테 투영시키면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는 선입견에 갇혀서 오만함을 부리고 있고 영숙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있죠.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영수를 압박한 영숙의 조급함도 아쉽지만 그래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영수한테 손을 내민 점이 인상적이었죠. 반면에 영수는 옥순 아니면 영숙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보험처럼 대한 중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수의 오만함과 무례함에 70%, 영숙의 조급함에 30% 과실을 주고 싶어요. 둘 다 출산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큰맘 먹고 방송 출연을 결심했는데 각자의 상처와 이기심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닿을 듯 닿지 않는 이 두 사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영수와 영숙이 이렇게 된 게 누가 더 잘못한 건지 과실 비율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철이었습니다.